숫자. 모든 숫자가 단순히 수학적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편애하는 숫자가 있어왔죠. 우선 1. 1은 태초의 시작, 본질, 중심, 남성, 하늘을 뜻하고요. 3. 3은 양인 1과 음인 2가 결합한 완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 중에서도 3 곱하기 3, 9는 가장 길한 숫자이며 하늘의 힘을 나타내는 수로 사랑을 받아왔죠.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에서 아주 의미 깊은 숫자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193.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의 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FM 영화음악 정은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사랑하던 숫자 139가 아주 기가 막힌 조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3. 193이 한국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을 숫자로 등장한 오늘, 우리는 숫자의 힘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4,500만을 이렇게 들끓게 하는 193의 힘이에요.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yeah.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 삽입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What a Wonderful World를요, 제 의미 그대로 정말 어울리는 날에 들려드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FM 영화 음악 가장 어울리지 않는 날에 들려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그 What a Wonderful World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도 들려드렸어요. 청취자 신규일 씨, 손우정 씨, 박은식 씨, 그리고 김광준 씨, 변광열 씨, 정말 하루를 온통
흥분을 한 우리 4,500만 국민 중에 한 분으로서 글을 올리셨는데 박은식 씨는 충격이긴 하지만 분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기가 막히고 왜냐 정말 193명 이 4,500만 국민을 생각을 하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우스운 노름에 몰아넣어서 하루 종일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럴 거라는 것,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사실이 분하고 화가 나네요. 그래요.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앞으로 오늘 시간은 절대로 그 193인이 만든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FM 영화음악이 만나고 싶은 분, 정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스필 인터뷰 곧이어 이어집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네, 오늘은 첫머리에도 문제를 드렸는데요.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감독을 골라주세요. 안성기, 이미수, 최인호, 황진이, 이정재.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문항을 좀 더 드릴게요.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적도의 꽃, 젊은 남자, 흑수선, 정. 맞추셨죠? 네, 저희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이라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80년대 흥행과 비평의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던, 정말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배창호 감독이 그 답입니다. 오늘 스냅필 인터뷰에서는 하지만 80년대에서 과거 완료된 것이 아니라 2004년 현재 진행형인 배창호 감독의 영화 작업과 최근 촬영을 마친 17번째 영화 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창호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참 언제 봬도 젊은 모습이세요. 이렇게 힘에 넘치세요. 늘 활기로 가득하세요. 비결이 뭔가요? 제 딸이 네.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었는데 네. 딸을 볼 때마다 내가 인생을 또 뒤늦게 젊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마음을 젊게 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군요. 사실 늘 영화제니 이러저런 데서 심사위원석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 뵈니까 참 반갑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옆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은 참 눈도 귀도 간사해서 그런지 조금 그 소식이 안 들리면 뭐하고 지내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배창호 감독님은 저희가 흑수선으로 작품으로 만난 게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 2004년까지 그동안 무엇을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흑수선이 벌써 해수로 3년이 됐네요. 네.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좀 재충전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도 좀 했어요. 그림 테스트장도 좀 하고. 다가 작년 한 해는 길이라는 영화를 완성하는데 1년을 보냈고. 예.
사실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길, 어떤 영화인가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을, 향한 노스텔지아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대충 들어볼 수 있을까요? 70년대 우리 장터가 아직 우리 문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때 호남에 전라도에 한 떠돌이 대장장이가 있어요. 네. 자기 작업장을 가지지 못하고 이 장터 저 장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어느 장터의 떠돌뱅이 대장장이가 어느 날 서울에서 여공생활을 하다가 내려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이 동행을 하면서 각자가 삶에서 가질 수 있었던 상처와 그런 삶의 아픈 파편들이 이제 나오고 네.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죠. 예. 그런데 이 대장장이 영화라, 대장장이 이야기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도시에 자라서 그런지 네. 대장장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특별히 예. 이렇게 대장장이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내가 면이 지금 이렇게 아까 이 영화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노스텔지아다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적인 거 그런 네. 걸 상당히 제가 관심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라고 또 불과 얼마 안 된 시절에는 우리의 친근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네.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예.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대장장이죠. 소위 산업화에서 이제는 다 공장 큰 대형화에 있어지 개인 작업하는 게 거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장인이 사라지는 시대죠. 그러한 직업에 대한 그리움이라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런 직업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기하셨죠? 네. 제가 그 대장장이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어디인가 사진을 봤더니 네. 너무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다른 배우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영화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래도 영화 출연 경력이 가장 많은 세 번째 출연작인데 그렇죠. 벌써 오래됐네요. 88년도에 개그맨이라는 영화를 네. 했고 그 다음에 꼭 8년이 지나서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했고 또 8년이 지나서 이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이유는 그 역할에 흔히들 표현하는 진정성, 네. 어떤 내적인 진실성을 더 표출하는데 내가 더 장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됐죠. 네, 내적인 진정성이라. 혹시 그에 걸맞는 배우를 못 구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딱 맞는 아니죠. 진정으로 연기를 잘해주는. 역할을 이제 캐스팅은 용병술이거든요. 네. 근데 아주 어떻게 적절한 사람들을 쓰느냐인데 만약에 능력 있는 스타를 썼다. 그러면 네. 영화는 화려해지고 네. 더 대중적인 인지도의 폭은 넓어질 수 있지만 네. 혹시나 걱정은 스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네. 그 역할이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그렇죠. 대신에. 왜 우리 한창 시대를 풍미했던 이란의 리얼리즘 영화들 보면은 전혀 실제 그렇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아마추어.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의미에서 제가 출연을 했죠. 예. 혹시, 이런 의미는 아닐까 하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추측도 해봤는데요. 내 안에 가진 이야기들 혹은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감독님이. 물론이죠. 네. 그거는 연기뿐만이 아닌 일단 영화를 만들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네. 저의 그 개인적인 취향과 제가 사랑하고 또 아끼고 네. 그리워하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혹시 대장장이의 삶에 배 감독님의 삶에 대한 은유 같은 건 없나요? 공교롭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그런 말을 했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진정으로 장인들이 만드는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예전엔 문짝을 하나 만들고 신발을 하나 만들고 했을 때 그 일이 힘들어도 만드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공장에서 막 만들다 보니까 그냥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 영화도
이 만드는 즐거움이 지금은 결과에 대한 압박들 때문에 네. 많이 없어져 가는 거 아닌가. 네. 흥행에 대한 압박감. 네.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압박감. 네. 그러니까 영화도 이제 진정한 산업화 과정을 겪는 거죠. 대량 생산, 네. 대량 마케팅. 그런 데에서 혹시는 진정으로 수제품 만들 때 그 기쁨. 네. 그런 거는 좀 사라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일반 뭐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일은 결국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길이라는 영화는 단순히 대장장이의 삶에 대한 영화일 뿐만이 아니라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배창호 감독으로서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어떤 길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음악을 한 곡을 듣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까 하는데, 영화 길 중에 혹시 그 음악 작업 끝나셨겠죠? 네, 끝났습니다. 예.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테마로 소개해도 될까요? 이 예, 음악을? 예, 예, 그러면 길 중에서 테마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창호 감독의 17번째 영화, 이제 곧 개봉할 길의 테마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냅 인터뷰 배창호 감독과 함께 영화 작업, 최근에 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길 같은 경우는 대장장이의 삶을 통해서 영화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랄까 요즘에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그 사전에 그 제작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진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은 액수로 이제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스태프들 또 우리 출연진들이 많이 예.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를 제외한 실제작비로 치면 한 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예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전에 만드셨던 그 정이라든지 혹은 러브스토리도 저예산 영화인데, 그 당시에 그 제작비를 충당했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제작비를 이렇게 딱 상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작품에 들어가는데, 그냥 영화 작업을 하셨다고요. 중간에 그냥 제작비를 모으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자본이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자본이 들어오면서 영화는 그 산업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이제 양면적인 그렇죠. 얼굴이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만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감독이 만들고는 싶은데 투자자가 원치 않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라든지 돈을 대는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안 하고 주저앉기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크니까 그럴 땐 쌈짓돈을 저희가 만들고 주위에 뭐 독지가를 찾아다니고 스폰서를 찾고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었죠. 그 세 작품은 90년대 초에 제가 꿈이라는 그 신라시대 사극을 만들었고 그 몇 해 전에는 안녕하세요 하나님이란 지체부자유자의 이야기를 했었고 안성기 씨, 김보미 씨 주연했었고요. 근데 그런 영화가 그 당시에는 쉽게 이루어졌는데 기획이 이제는 그런 기획이 뭐 가끔씩 이루어지지만 저 쉽지 않은 거죠. 상업적인 결과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핏 듣기에도 배창호 감독님, 그러니까 80년대 그야말로 뭐 흥행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왜 지금 이렇게 저예산 영화를 만들까? 혹시 배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걸까라고 저는 문득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예전과 기획하고자 했던 거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소재에 있어서는 그렇죠. 제가 물론 80년대 흥행도 많이 했고 하면서 중간에 급선에 제 영화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게 86년에 황진이라는 영화부터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장안의 화제작이었고 기대를 모았던 작품인데 흥행적으로 흥행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 전작의 영화적 재미를 못 갖추고 제가 하고자 하는 영화적인 의미와 그런 것에 충실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만든 영화가 이제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건 또 흥행이 성공했어요. 그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젊은 연애 이야기예요. 또 그러다가 꿈이라는 영화도 하고 또 다시 뭐 젊은 남자라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도 하고 그랬는데 흥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어떤 종류냐 달려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주위에 친구들 얘기 들어도 뭐 친구들 연애한 얘기, 또 뭐 우리 뭐 무슨 군대 갔다 온 얘기, 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또 흥미 있잖아요. 근데 뭐 평범한 자기 어머니 얘기한다든지 할머니 얘기한다든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따분해하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투자자도 선뜻 나올 수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는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귀 기울일 사람은 적은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도 좀 어렵다. 그런 소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가 안 한다고 해서 영화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3년 전에 흑수선이라는 작품을 하시고 그렇게 거대한 대형 영화를 하시고 또다시 이 독립 영화를 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그냥 기나긴 작업일 뿐이지 내가 뭐 거대한 뭐 블록버스터를 만든다 혹은 작은 뭐 독립 영화를 만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흑수선을 할 때 그 전작이 이제 러브스토리와 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주의적인 영화로 보일 수 있는 영화. 야, 배창호 감독은 이제 또 흥행과 타협을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또 흑수선 끝나고 또 길을 하니까 저 사람이 또 뭐 다시 작가로 돌아가야 제도권 영화에 잘 안 되니까 또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뭐랄까 유동적이고 좀 탄력성 있게 영화를 만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 감독님은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쭉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존의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사실 그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를테면 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저예산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시스템이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립영화 방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한 자유와 한계와 그게 양극단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겪으신 그 경험들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화 만들기는 결국 다 같죠. 네. 뭐 이를테면 훅선이라도 같고 네. 러브스토리도 다 같은데 살림살이가 풍족하지가 못하죠. 네. 그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네.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을 더 가져야 네. 되고 또 사실 풍족하게 하면 더 네. 영화가 더 좋아집니다. 더 예. 사실 더 풍부해지고 예. 이제 그 풍부한 것을 대신 떼어야 되는 것은 이제 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네. 조금 힘이 들죠. 그 대신 이렇게 좀 제도권의 투자자하고 안 할 때는 좀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적으니까 좀 네. 편하죠. 예.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야기와 상의도 해야 되고 또 투자한 분의 의견도 남의 귀중한 돈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의견도 존중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그런 마찰과 그런 커뮤니케이션 불필요한 영화 작업에 그런 건 없어서 편하죠. 근데 결국은 영화 만들기는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이번 작품의 제목이 길이고 전작에 그러니까 훅수선 이전의 전작이 제목이 정이라서 혹자들은 혹시 무슨 시리즈물을 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 다음에 제가 몇 년 후에 할 영화의 제목은 이게 미리 밝히게 되네. 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 예, 네. 이제 뭐 시리즈는 아니고 예. 뭐 우연히 일치죠. 예, 그러한 단어들을 내가 좋아하고. 네. 예. 그 단어들을 좋아하신다. 어떤 의미가 그려 있을까요? 글쎄요. 길 그러면 아주 진부한 것 같지만 네. 길 속에 떠올려지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또 정을 만들 때 재미있는 일화는 그는 그 당시에는 다 그 영화화를 말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시대에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씨 같은 그런 아주 진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1920년대부터 5, 60년대까지 한 여자의 일생을 네.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제목을 정이라고 불렀더니 그러면 제목까지는 좀 참을 바꾸라. 너무 촌스럽다. 네. 왜 지금 샤프하고 좀 이게 감각적이고 좀 이런 제목을 쓰지 왜 그래? 그러면 내가 제목은 바꿔볼까 하고 진짜 맨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네. 뭐 이렇게 근사한 말도 만들어보고. 근데 역시 정이야. 네.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정으로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주는 느낌과 뉘앙스 때문에 했죠. 그러면 강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도 미리 저희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구체화된 것은 아닌데 저희 가지고 있는 이제 구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뭐라고 그럴까요? 전통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한 여자의 삶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정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킨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길은 남성이 중심이라면 정과 강은 여성이 중심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정 중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에서 들어봅니다. 질내야.
네,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정중에서 질레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배창호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정에도 배창호 감독님의 부인 김유미 씨, 물론 배우죠. 김유미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 러브스토리에서도 함께하셨고 듣기에는 이번에 곧 이제 개봉할 영화 길에도 부인 김유미 씨가 등장한다고 들었거든요. 길에는 안 나옵니다. 아닌가요? 네. 아, 제가 잘못 들었군요. 아껴놨습니다. 예, 아껴놓으셨군요. 예. 아, 그런데요, 예전에 그 정과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흥행에선 실패하면서 제작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등장을 시키면 흥행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그 김유미라는 배우를 쓰신 건 아니시겠죠? 네, 물론이죠. 예. 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좀 로맨티스트다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절 깊이 보면은 네. 영화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근데 러브스토리를 찍을 때 그 만들기 전에 그 예. 캐스팅하면서 내 인생에서 굉장히 고민한 두 번째 일이 그거였어요. 처음은 영화계에 뛰어들 때였고, 네.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현대종합상사에 있다가 이제 네. 영화에 왔을 때 고민을 했고, 야, 이거 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흥행 결과도 그다지 좋지가 않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갖는, 편견도 있을 것이고, 네. 걱정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왜 부부가 저렇게, 근데 외국에는 가끔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영화도 결국 아까 한 얘기가 다 맥을 맞아지는데 이것이 흥행적인 결과가 좀 그렇더라도 내가 꼭 찍고 싶은 영화인데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역할에는 그 이제 우리들의 결혼을 이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재창조한 네. 건데 우리가 저격인 것 같다. 물론 스타가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서로 장단점과 그 영화의 컬러가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했고, 근데 물론 흥행 결과는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제 영화 매니아 중에 러브스토리 매니아가 제일 많아요, 보면. 네.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들, 또 뭐 홍보사에 계신 분들, 또 영화계, 이런 네. 분들은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좋아하는 몇 번씩 봤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그런 좀 얘기를 위로를 좀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을 때 그 진심이 정말 영화 속에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감독님의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러브스토리가. 제 바로 얘기를 모델로 했죠. 예, 그 러브스토리를 만들면서의 그 두 번째 고민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고민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네. 이야기를 해보죠. 현대상선에서 일하시다가 그때 영화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큰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 제가 26살이던 1978년도 네. 그 현대 그룹에서 저를 아프리카 케냐의 지사장으로 파견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위치도 좋고 네.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흔히 이제 앞날이 안정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제 영화를 이러다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며칠 고민하고 하다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은 내가 발목을 잡힐 것 같다. 네. 더 뛰쳐나갈 용기가 줄어들 것이다. 자, 요만할 때 그만두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었죠. 그리고 사표를 내고 들어와서 영화를 했죠. 그때 확신이 있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영화를. 확신은 없었어요. 간혹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죠. 내가 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시네필이었지. 네. 내 능력을 검증받은 적도 없고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번 밀고 나가봤던 거죠. 예, 근데 그 불안이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배창호 감독님 오늘 만나기 전에 그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서 또 연배를 보면서 문득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영화, 그리고 80년대를 제가 되돌아 보면
그 당시에 한국 영화는 배창호라는 이름 빼고선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무슨 과거의 엄청난 대가 같은데 지금 연배가 그렇게 많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정말 영화로 이름을 날리고 굉장히 그 능력을 인정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스필버그라는 이런 수식어까지 그 당시에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혹시 지금도 활발하게 영화를 만드실 그런 연배이신데 젊었을 때 그 엄청난 성공 그리고 그런 흥행에 대한 어떤 그 닉네임 이런 것이 지금 영화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나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유난히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지방에 많아요. 네. 지방에 이제 기름집으로 네. 아주 지방 시골에 여관에 들어가고 식당에 들어가면 배창호 뭐 어떤 때는 이창호 감독님만이세요.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니까 폭넓게 이제 저를 알고 있고 또 주위에 운동을 한다든지 제가 뭐 요새 글씨를 배우는데 서예학원을 가서 글씨하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좀 이렇게 영화를 안 만드십니까 그러세요. 보면 나는 꾸준히 몇 년 간격으로 흑수선도 했고 정도 했고 길도 하는데 80년대 그 소위 대박 영화들 그 이미지가 많으니까 조금 성공이라든지 조그만 영화들은 잘 이렇게 빛에 가려졌던 거죠. 네. 그런 데는 조금 억울하고 그때 큰 성공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영화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는 건 좀 그렇죠. 예. 배 감독께서는 그 관객에 대해서 의식을 하시나요? 요즘 보면 뭐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뭐 1000만 관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상업 영화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화한 관객에 대해서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지. 물론이죠. 예. 관객을 상대 생각하지 않고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관객의 어떤 면을 보느냐. 네. 내가 관객의 어떤 것하고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다르죠.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자극과 쾌락과 현실 도피와 소위 말하는 킬링 타임을 원하는 거와 맞을 것이냐. 네. 아니면 관객들 속에 있는 순수한 감성과 정서와 마음의 휴식과 또 좀 딱딱한 얘기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영화를 만들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는 다르죠. 한때는 소위 대박 영화를 할 때는 저도 자극성 을 같이 만난 적도 있었고, 이런 것보다는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그 마음속에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늘, 관객을 생각하고, 또 그 관객의 시대성도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04년 3월 현재의 관객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죠. 또 10년 후의 관객도 관객이고, 1000만 명의 관객도 중요하고, 또 한 10,000명의 관객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만드시는 영화 중에서 뭐, 러브스토리, 흑수선을 잠시 열외로 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거로 약간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흑수선도 과거입니다. 흑수선도 그렇죠. 물론 그렇죠. 흑수선도 과거고요. 그런데 지금 10살짜리 따님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딸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지금의 딸,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물론 있죠. 네. 영화가, 조금 돈이 덜 드는 예술이라면, 그런 것도 막 하겠는데, 영화는 한 편 만들려면 그 구상의 시간이 걸리고 투자를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뒷순번으로 밀린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같이 보여주는데 그 딸이 그렇게 보면서 행복해하고 저 영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 참 어린 시절에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몇 편들이 아직까지도 저의 그 중요한 제 감성의 그 보물로 남아 있는데. 그래요? 어떤 영화들인가요?
쉐인이라든지, 네. 또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라든지, 네. 그런 영화들입니다. 예. 그러면 배창호 감독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을 한번 지금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다, 혹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상당히 인상 깊었다 하는 영화가 있나요?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최근엔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에 영화 음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옛날 라스트라다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이 있으면 네. 좋은데, 근데 그게 네, 요즘 길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어레인지가 네. 이렇게 심플하게 된 게 좋은데,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참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은 현재 지금 배창호 감독님이 완성하신 길과도 제목이 또 같네요. 길 중에서 그 테마 음악 들어보죠. Piccolo saltimbanco, frammento d'umanità. Solo un'illusione ti guiderà, ma di città in città sempre più stanco vagherai, perché la strada, tu lo sai, non ha pietà. Va, la strada dice, laggiù potrai sostare. Là sarai felice, potrai trovare la gioia di una casa, la carezza di una sposa, la dolcezza di un sorriso e di un amore. Sempre più lontano la strada ti porterà. Va più lento e stanco, lontano ancora, vagando tra le spine di una strada senza fine, di un destino senza cuore e senza amore. Piccolo saltimbanco, va sempre più stanco, di città in città. 네, 니노 로타의 음성으로 라스트라다의 테마 음악, 영화 길의 테마 음악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냅필 인터뷰 배창호 감독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배 감독님이 데뷔가 82년이니까 감독으로 살아오신 것도 벌써 25년 가까이, 그쵸? 4반세기예요? 초기작들 가끔 꺼내보세요? 안 봅니다. 안 보세요? 네. 케이블에서 우연히 하면 좀 봐도, 네. 저렇게 내가 찍었나, 저거. 결점만 많이 보여서. 결점만 보여서요. 그래도 많은 감독들에게 배 감독님은 영화 스승으로 자리매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연애 소설에, 이한 감독이요. 자신은 어느 인터뷰에서나 배창호 감독님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YMCA 야구단의 김현석 감독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보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이렇게 참 지금 한창 영화를 만드는 젊은 감독들에게 배창호 감독님의 영화는 영화 교과서 같았거든요. 일종의. 요즘에 이런 후배들 작품 보면서 어떤 생각 하세요?
그 영화의 기법이라든지 네. 테크닉 네. 같은 게 월등하게 발전했고, 네. 그다음에 관찰력,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 디테일을 묘사하는 능력, 네. 이런 것은 지난 시절에 비해서 아주 놀랄만한 솜씨들을 향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쉬운 점은 네. 그 영화의 그 정신, 영화로서 내가 관객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 하는 그러한 영화 만들기에 대한 네. 스스로의 성찰과 질문은 그 기교와 기술과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우리 영화계 어른들의 목소리를, 음성을 항상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언젠가 그 정지영 감독이 선배 중에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임권택 감독밖에 없는 현실이 참 쓸쓸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그 중견의 침체, 뭐 노장은 실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그 한국 영화 풍토에서 그야말로 신인 감독들만 계속해서 기교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발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싶으신지, 어떤 감독으로서? 영화가 인생을 다루고 네. 또 인생의 모습을 우리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은 네. 그 사람이 성숙되게 오래 살수록 그 영화가 깊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네. 영화는 완성에 근접할 수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주문받고서 유명한 일하죠. 꽤 오랜 세월을 그랬을 거예요. 10년 넘어. 그리고도 그 그림 맡긴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그러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고선 유작으로 남겨놨거든요. 네. 이제 하물며 인생을 다루는 영화는 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 과정이고 정말 나이 먹고 인생을 더 원숙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영화를 만들다면 네. 더 좋은 감독이 되겠죠. 그런 걸 향하기 위한 늘 그 시행착오와 준비로 생각합니다. 예, 시행착오와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언뜻 말씀 중에 요즘에 뭐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뭐 단순한 취미 활동만은 아니겠죠?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요. 그런 게 자꾸 관심이 이제 가지고 네. 또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뭐랄까 영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자꾸 찾아지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서예도 그 흰 종이에 까만 먹으로 쓰는 건데 거기에 리듬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속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 영화와 거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내가 영화 만들기에 참 많은 게 부족했구나. 이 글자 하나를 먹으로 채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네. 인생을 재창조해야 되는 영화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함으로써 재충전이 많이 되죠. 네. 자, 이렇게 참 오랜 기간 영화를 만드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드실 텐데 뭐랄까 좀 지치거나 그럴 때는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잘 안 알아줄 때 네. 열심히 했는데 각오는 하고 했지만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을 때 네. 한 5년 전에 어느 영화 잡지사 주최로 배창호 작은 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별로 네.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네. 정해 이제 홍보 일환으로 했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꿈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네. 제가 했던 영화. 예. 근데 물론 홍보도 안 한 탓도 있었겠지만 우리 관객들일수록 지난 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잘 없어요. 4명인가 앉아 있는데 내가 같이 봤어요. 근데 나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좀 네.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주 심한 몸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과정이고 또 내가 모자른 거고 뭐 그렇게
자성을 하면서 보냅니다. 영화에 대한 정이 떨어질 때는 없으세요? 영화에 대한 정이 떨어질 때도 있죠.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사명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천직의식을 갖고 하죠. 네. 최근에는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학생 가르치시는 건 어떠세요? 그게 좀 다른 재능인 것 같아요. 그 창작과 가르치는 일, 교육. 네. 네. 제가 그 전에 몇 번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한 1년 한 적이 있고, 네. 그 전에 서울예대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내 스스로 나는 좋은 선생이 아닌 것 같다. 왜? 준비를 안 한다. 영화 촬영은 열심히 준비를 할 텐데, 네. 강의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나가요. 예. 그러니까, 워낙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말씀을 너무 근데 잘하시네요. 오전, 오후를 나뉘어가지고 똑같은 네. 강의를 2번 하다 보면요. 네. 야, 이거 좀 재미가 없고, 또 학생들이 잘 안 들어주면 신도 안 나고, 네. 이걸, 그래서 그만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그 참 오만했던 거구나. 이 학생 한 사람을 참 귀중하게 생각해서 참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을 서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청취자 안선영 씨가 몇 가지 질문을 올렸어요. 저희가 배창호 감독님 만난다라고 했더니 뭐 감명 깊게 보신 영화 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껏 같이 일했던 배우 중에서 최고는 누군가요? 이런 질문을 했네요. 옛날에 황희정성이 길을 가는데 어떤 농부가 소를 모는데 소를 때 말을 사가사가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아니 하여튼 무슨 저 소는 왜 저렇게 일을 안 하는데 야단도 안 치고 그랬더니 그 황희정성한테 와서 농부가 한쪽만 칭찬하면 이쪽 소가 시샘을 해서 잘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데 그리고 갔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네. 방송을 들으시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최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다 예. 저하고 일했던 분들은 저희 영화에 다 나를 도와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까지 도와준 분이고 단지 안 맞았던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좀 자의식이 많고 고집이 셌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나하고 좀 안 맞았어요. 그분들이 누구시죠? 그분들이 그거는 아시죠. 근데 그것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더 낮춰가지고 그분들의 성향인데 좀 끈질기게 소위 말해서 뽑아냈어야 되는데 제가 포기하고 그분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뭐 젊은 배우들, 신인 배우들이나 미안합니다. 최고의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배창호입니다. 왜냐? 감독의 의도를 가장 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기자가 와도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가까워질 뿐이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었을 때 마가습이 웃어가지고 이심전심이 됐듯이. 네. 근데 감독의 뜻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나는 표현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해도 감독이 원하는 이해도의 면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최고의 배우의 영화를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영화계의, 중견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드실 것이고, 또 영화계 어른이시기도 하고, 학생도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혹시 지금 후배 감독들, 혹은 그 영화를 한참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눈여겨보신 분들은 있나요? 그럼요. 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 지금 소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네. 했죠. 흥행영화든 예술영화든 뭐든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네. 또 단서를 붙여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5작품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소한 5작품. 음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서머셋 모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국의 소설가인 서머셋 모험도 누구든지 한두 편의 소설을 잘 쓸 수는 있다. 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편의 소설은 잘 쓸 수는 없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재능이 좀 있고 또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러면
일생에 한두 편의 영화는 잘 만들 수 있는 나름의 매장량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매장량이 고갈이 됐을 때 계속 잘 만들 수 있느냐. 자기의 다른 매장량의 파이프를 다른 데 꽂아서 네.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두 편 잘한 걸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의 가까운 진짜 저의 영화의 동지이자 스승이셨던 정광석 촬영 감독이 네. 제가 데뷔해서 많은 작품을 했는데, 데뷔할 때 해서 저한테 늘 충고가 3작품까지 성공해야 된다, 5작품까지 성공해야 된다, 5작품 끝나니까 10작품까지 성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 길이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나 귀담아 들을 만한 사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영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안에 질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더 성장을 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장인 혹은 작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시네필 인터뷰에서는 80년대 상업 영화계의 신동으로 출발해서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영화 감독이라는 장인의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배창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사실 너무 이야기도 재밌게 하시고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감독님을 모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배창호 감독의 현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엿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걸음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화 청년으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젊은 남자 중에서 골랐습니다. 로이 오베슨이 부르는 In Dreams.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dreams of you. In dreams I walk with you. In dreams I talk to you. In dreams you're mine. All of the time we're together. In dreams, but just before the dawn, I awake and find you gone. I can't help it if I try.